네, 한 주 동안 이슈의 중심에 섰던 수많은 말말말 한자리에 모아서 정리해봅니다. 금주의 말말말 시사인 김동인 기자 그리고 미디어인권연구소 뭉클 이봉우 연구원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금주의 말말말 역시 지금 현재 유튜브에서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표창원의 뉴스 아이키를 검색해서 들어와 주시면 저희 모습 직접 보실 수가 있고요. 여러분께서 남겨주시는 소중한 댓글과 의견 저희들이 실시간으로 다 확인을 하고 있으니까요. 유튜브를 통한 참여 역시 많이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동인 기자가 준비한 말 어떤 겁니까? 네, 대통령을 보호해야 하는 사람들이라는 주제로 뽑아봤는데요. 네. 대통령실과 여당 의원들의 혼선을 한번 모아봤습니다. 먼저 준비된 오디오 들어보시죠. 저도 그것을 보기는 봤는데요. 만약에 그 용어가 우리 국회를, 우리 야당을 의미하는 것이라 했다고 하더라도 많이 유감스러운 일이죠. 바이든에 대해서는 저는 분명히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 다른 단어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는 있지만 네. 그것이 바이든은 아니다. 그리고 전후 문맥을 따지더라도 바이든이 거기에 등장할 단어는 전혀 아니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다만 앞부분에 있는 그것은 이렇게 잘 들리지 않고 저로서는 그 부분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한 판단을 내리기는 어렵습니다. 지금 이거 본질은 비속어 논란이라면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문제제기란 건 저희가 이것의 심각성을 갖고 있는 건 비속어 논란이 아닙니다. 대통령이 하지도 않은 발언을 그리고 있지도 않은 발언을 그리고 거기는 순방 외교의 현장이었습니다. 그야말로 국익을 위해서 대통령이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하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그런 자리에서 우리의 최우방 동맹국을 폄훼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라고 기정사실화 되는 것. 이것이 문제의 본질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겁니다. 네, 대통령실과 여당 의원들의 각종 해명 네. 들어보셨는데요. 우선 대통령실에서 나왔던 해명이 오락가락했던 것부터 좀 살펴주실까요? 네, 우선 방금 들으신 거는 세 분의 목소리였는데요. 네. 맨 처음엔 9월 23일에 주호영 원내대표가 국회에서 했던 말입니다. 예. 그리고 9월 28일 MBC 라디오에 출연한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이 했던 말, 그리고 마지막 들으신 건 9월 27일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이 했던 말입니다. 네. 우선 대통령실 이 태도가 변합니다. 아하. 네, 차근차근 변하기 시작하는데 네. 일단 시간대별로 좀 정리를 해보자면요. 뉴욕 현지에서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처음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적 발언에 외교적 성과를 연결하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다라는 아하. 발언으로 출발을 했어요. 네. 그리고 나서 뒤이어서 김은혜 홍보수석도 거친 표현에 대해 느끼시는 국민 우려를 잘 듣고 잘 알고 있다라고 일단 애둘러 얘기를 했습니다. 아하. 네. 문제는 한국 시간으로 21일 밤 그리고 22일 자정쯤인데요. 네. 김은희 홍보수석이 이 시간이 좀 지나고 나서 뉴욕 현지 시간으로 아침이었어요. 네. 좀 시간이 지나고 나서 우리 XX라고 나오는 그 대상은 우리 국회고 또 바이든은 날리면이었다.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그 대목이죠. 네. 이걸 주장하는 바람에 순식간에 이게 진실공방으로 변질되게 됩니다. 아하. 그리고 나서 26일에는 이제 대통령실에서 이 XX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입장을 밝히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제가 해석하기로는 네. 발언을 갑자기 인수분해를 합니다. 인수분해. 네. 앞쪽 발언과 뒤쪽 발언을 예. 나누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이 뒤쪽에 있는 그 바이든이라고 들리는 부분 여기 날리면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막이 조작이다 이렇게 오. 주장을 하기 시작을 했죠. 예. 그리고 또 이날에는 입장이 또 바뀝니다. 그 인수분해를 했을 때 앞부분 있잖아요. 네. 이 XX가 들어가는. 예. 또 이거는 우리 야당을 지목한 게 아니다라는 입장을 내긴 합니다. 네. 앞부분에 대해서는 언급을 좀 피하고 있고요. 뒷부분에 대해서는 언론의 어떤 조작이다라는 형태의 발언들을 계속하고 있는데 네. 27일에 방금 들으신 내용이 이제 대통령실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비속어를 안 썼다는 게 아니라 맥락상 그게 본질이 아니다. 인수분해를 했는데 앞부분은 예. 안 썼다는 건 아닌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 예. 그 인수분해의 뒷부분 바이든이냐 날리면이냐에 대해서는 네. 지금 사실상 어떤 겨냥해야 될 대상을 지금 MBC로 두고 있는 거죠. 아하. 근데 대통령실의 이런 변화하는 모습 이봉우 연구원도 지켜보셨을 텐데 네. 어떠세요? 아니 근데 지금 27일 그러니까 어제 이재명 부대변인의 입장까지 나온 것도 네. 심지어는 또 언론 보도로 나온 대통령의 입장과는 또 조금 달라요. 지금 대통령이 직접 참모에게 했다는 발언이 지금 언론 단독 보도로 나왔는데 네, 국민일보죠. 그렇습니다. 네. 예.
이 XX는 기억이 안 난다는 입장입니다. 또 대통령은 지금 그러니까 이재명 부대변인은 어쨌든 뭐 빗속어를 안 썼다고 할 수는 없는데 뭐 이런 식으로 뭉개고 있지만 네. 대통령 기억이 안 난다. 아니라는 의미에 가깝죠. 뭐 네. 이런 거라서 지금 뭐 대통령 본인과 여당과 대통령실이 지금 네. 대통령실이 다 혼선을 빚고 있는 상황이라서 네. 오히려 조금 믿기 어렵게 만들죠. 예. 뭘 믿으라는 것이. 예. 네, 그래서 그 중에 이 여당 의원들 초기에 나왔던 여당 의원들의 반응은 몸을 낮추는 네. 유감, 사과 이런 네. 반응들이었지 않습니까? 지난주에 그 표창원의 뉴스사이킥에 이제 예. 출연하셨던 허은하 의원 같은 경우에도 입이 10개라도 드릴 말씀이 없다. 진지한 사과하셨었어요. 네, 그렇게 예. 말씀을 하셨는데 그날 밤에 이제 대통령실에서 난리면이다라고 얘기가 나온 거죠. 네. 그리고 아까 들었던 내용 중에서 맨 처음에 주호영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네. 9월 23일이 난리면이다라고 뉴욕에서 이제 발언을 했어요. 예. 그리고 나서 국회에서 했던 말은 뭐 이게 어떻든 간에 유감스러운 일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그런데 이 태도들이 조금씩 이제 좀 바뀌게 되는 상황인 거죠. 아하. 네, 지금 많은 분들께서 문자 보내주고 계시고 댓글도 남겨주고 계신데요. 8710님께서요. 자기들끼리도 혼선, 엉망진창, 우당탕탕이네요.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많은 국민들께서 유사한 느낌이신 것 같아요. 네. 반응도 그렇게 나오고 있고요. 자, 그러면요. 지금 일단 뭐랄까요? 이렇게 대통령실이나 여당이나 나오고 있는 일관된 지금은 조금 정리된 네. 대응은 모두 잘못 들으셨다. 네. 자막부터 잘못됐다. 자막을 그렇게 예. 보여주는 바람에 사람들이 그렇게 듣게 만들었다. 그렇죠. 뭐 인지적 유도 이런 표현 쓰시더라고요. 그렇죠. 네. 이 각인 효과 네. 이야기하기 시작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언론이 그래서 잘못한 것이고 이래서 이제 강경 대응 공세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네. 25일, 26일, 27일 이 사이에 상당히 강경한 태도로 바뀌었는데요. 예. 조금 전에 말씀드린 주호영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아예 27일엔 이렇게 발언을 합니다. 사실관계에 맞지 않은 부단한 정치 공세와 악의적인 프레임 씌우기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네. 뭐 정원유착이라는 프레임도 강화하는 모습인데요. 정원 유착. 네, 예. 권성동 전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본인 페이스북에 3일 연속으로 관련 발언을 올려요. 어허. 그러면서 이게 조금씩 발전을 합니다. 25일에는 MBC의 행태는 신속한 보도가 아니라 신속한 조작이다. 어허. 26일에는 대국민 보이스피싱이다. 27일에는 예. MBC가 조작하고 민주당의 선동에 정권을 위기에 몰아넣으려는 시도다. 조금씩 발전을 하고 있죠. 네. 그런데 막상 그 방송에 나오는 인사들 예. 이야기를 들어보면 네. 자신감이 별로 없다 이런 인상들이 드는데 네. 조금 전에 들으신 이제 장동혁 원내대변인의 발언 같은 경우에도 네. 지속적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아하. 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네. 그러니까 애초에 이거 바이든 아니다 난리면이다라고 한다면 사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당신들 잘못 듣고 있다 그렇죠. 이렇게 강하게 발언을 해야죠. 그렇죠, 그렇죠. 하지만 그렇게는 차마 말 못하는 겁니다. 아하. 예, 그러다 보니까 국민의힘 당 내부에서도 반발이 나오고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 윤석열 대통령의 강경한 발언을 하던 의원들의 주장들이 조금씩 나오는데요. 관련 오디오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대통령실에서 XX가 비속어가 아니라는 걸 입증을 못하면 예. 바로 사과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걸로 시간 끄는 것 자체가 대통령실의 어떤 무책임이고 예. 이 국정 운영에 완전히 스스로 지금 국정 운영을 방해하고 있는 거거든요. 오늘 아침에 이제 하태경 의원이 라디오에서 남긴 말입니다. 네. 그런데 하태경 의원도 인수분해를 하긴 합니다. 그래서 네. 뒤쪽 발언, 그러니까 바이든 날리면 이거는 날리면인 것으로 들린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아하, 예. 그런데 이제 앞쪽 발언, 이 XX라는 발언에 대해서는 네. 대통령실이 무책임하다. 어서 빨리 빠르게 이걸 좀 정리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는 있습니다. 네. 다만 어쨌든 그 당 차원에서 지금 전 국민 청력 테스트를 좀 강요하고 있는데 저는 이 청력 테스트가 자칫하면 이게 혈압 테스트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사실 이런 이슈로 지금 거의 일주일간 그러니까요. 오늘이면 거의 일주일이거든요. 예. 일주일간 이게 이슈 블랙홀이 됐어요. 지금 다른 사안들이 완전히 묻혀서 언론 보도도 이 사안에 엄청나게 집중이 되고 있거든요. 네. 지금 이 현상 자체가 사실 굉장히 기이한 겁니다. 그렇죠. 이 사안으로 여기까지 그렇죠. 왔다는 거죠. 네. 예. 아니 사실
뭐 MBC를 포함한 대한민국 언론 방송 기자 어느 누구라도 김동인 기자도 기자시니까 너무 잘할 거 아닙니까? 네, 오늘따라 제가 조금 흥분해서 얘기한 건 아니에요. 예. 사실 어느 대한민국 기자가 네. 우리 대한민국과 미국 간의 관계가 나빠지길 바라겠으며 대통령과 대한민국이 외국에 나쁘게 비치길 바라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설령 나빠진다 하더라도 부적절한 발언이 나왔고 그게 카메라에 찍혔다면 보도를 해야겠죠. 네. 당연히 보도를 하죠. 네. 근데 만약에 이것이 정말 애매모호한 부분이고 해석이 필요한 부분이 있었다면 현장에서 대통령이나 대통령실이나 누군가가 사실 그게 여러분 잘못 들으신 겁니다. 이러이러한 말을 하신 거예요. 그렇죠. 이런 말이었습니다. 얘기했겠죠. 라고 했다면 그걸 반영했을 거 아닙니까? 네. 네. 근데 그렇지 않고 13시간이 지난 바람에 확정되고 이것이구나라고 확인한 상태에서 모든 보도가 나갔고 그런데 뒤늦게 이것이 아니라고 하시니 어떻게 합니까? 그 조회수가 당시에 예. 대통령실에서 난리면이다라고 발언되기 전에 네. 이미 400만 회가 넘었어요. 이미 그랬죠. 그 네. 이후에 근데 더 폭발적으로 늘었잖아요. 그렇죠. 듣기 평가를 왜냐하면 강요당하셨으니까. 반복해서 들어야 되니까요. 예. 심지어 어쨌든 대통령실에서는 최초에 이 보도 나가기 전에 그러니까 공동 취재단에서 영상을 이제 각 방송사에 보내기 전에 네. 보낸 뭐 직후라고도 합니다만 비보도 요청까지 했잖아요. 그랬죠. 그럼 문제가 있었다고 봤던 것 아니냐 그러니까요. 이런 생각도 드는 거죠. 그러니까요. 자, 뭐 어쨌든 김동인 기자께서 정부 여당에서 나왔던 오락가락한 반응들 쭉 이제 대응들 정리를 해주셨는데 이봉우 연구원은 어떤 내용 준비하셨습니까? 네, 아마 김동인 기자님께서 이걸로 더 흥분하실 수도 있는 내용인데 예. 엠바고를 깨면 수사나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예. 아까 김동인 기자님 말씀해주신 대로 지금 정부 여당은 이 사건을 MBC 자막 조작 사건으로 명명하고 있습니다. 네. 민주당과 유착되어 있다는 주장까지 하고 있는데 네. 그 민주당 유착설의 핵심적인 부분이 엠바고 그러니까 보도 유예가 해제되기 전에 누군가가 인터넷으로 SNS로 흘렸다는 겁니다. 국민의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인지 먼저 어제자 김행 국민의힘 비대위원회 CBS 라디오 인터뷰 들어보겠습니다. 정식 수사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 수사가 어려울 거라고 보지 않아요. 사실 이 수사가 어렵지 않거든요. 어떻게 어떤 기자가 리크했는지 짤방으로 돌았는지 이게 진짜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어떤 기자가 네. 그 혹시 그 야당 쪽과 예. 뭐 연결이 되어 있는지 이런 정도는 저는 예. 좀 밝혔으면 좋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네, 오늘 기자가 야당의 영상을 유출했는지 정식 수사를 해야 하고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인데 어떠세요? 이게 지금 그 진행자도 이 목소리 속에 나타나는 것은 좀 의아함인 것 같은데요? 네, 조금 더 이 인터뷰 내용을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요. 예. 지금 국민의힘에서 MBC의 자막 조작이다 민주당 유착이라고 공세를 하고 있으니까 이에 대해서 진행자가 네. 아니 그 오전 22일 당일에 6시 반쯤에 이미 12개 방송사로 다 영상을 보내줬고 똑같은 영상을 예. 7시 반쯤 되면 이미 한국에도 다 넘어가가지고 방송사 관계자들이면 누구나 열람할 수 있는 상황인데 네. 어떻게 그걸 MBC라고 특정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네네. 그래서 김행 비대위원이 이에 대해서 우리가 MBC라고 지목한 건 아니다라고 답을 해요. 예. 그래서 진행자가 다시 아닙니다. 어제 그러니까 26일을 의미합니다. 국민의힘 과방위원들이 MBC라고 지목을 해서 유착되어 있다고 저희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그랬죠. 예. 라고 했던 이제 김행 비대위원의 결론은 그래서 우리가 수사하자는 겁니다. 이렇게 흘러가요. 네. 그러니까 정확하게 MBC를 지목할 수 있는 근거는 사실 좀 모호한 거죠. 제시하지를 못한 상태인 겁니다. 네. 그래서 진행자가 마지막에 뭐라고 또 의문을 표하냐면요. 엠바고를 깼다고 해서 보도 유예 전에 누군가를 그걸 유출했다고 해서 그거는 기자들끼리의 약속인데 네. 그게 형사처벌 받은 일은 아니잖아요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예. 두 분은 어떻게 보세요? 이게 만약에 정말로 누군가 기자가 인터넷에 올려버렸다 먼저 이게 과연 수사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시는지. 아니 기자 입장에서 일단 김동인 기자 네. 어떻습니까? 누군가가 보도도 되기 전에 인터셉트해서 밖으로 유출시켰다. 기자로서 화나는 일이기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요, 그 네. 수사를 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대체 어떤 법을 위반했고 어떤 형사처벌을 형사사법의 절차를 밟아야 된다고 주장을 하시는 건지 근거도 사실 모호하고요. 예. 애초에 이게 어떤 보도가 나간 것으로 인해서 수사를 해야 된다 이 정도 수준의 발언들은 그동안 정치권에 사실 나오지 못했던 발언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어제 김준우 변호사에게 이걸 한번 제가 질문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뭐 형사적인 건 당연히 어떤 법도 적용할 수가 없는 거고 네. 다만 만약 할 수 있다면 소유권이 있는 언론사가 있다면 그 영상 자체에 대해서 그 언론사의 소유권을 누군가가
침해했다라고 본다면 이건 민사적인 부분이 될 수 있겠는데 과연 그 언론사가 그 문제를 네. 제기하겠느냐 의문을 표시하시더라고요. 이게 이건 또 풀기자는- 풀단이라는 게 예. 정확히 말하면 소유를 다 같이 우르르 가서 찍을 수 없으니까 네. 그 대표자가 찍고 네. 그걸 좀 나눈다라는 아하. 의미거든요. 그럼 주인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정확히는 그렇죠. 정확하겠네. 공공의 소유죠. 그러니까요. 그렇다면 이게 정식 보도 전에 나간 것이 왜 어떻게 문제일까? 어떤 뭐 첫 단독 최초 보도를 놓친 분들이 화내시면 모르겠지만 이 사실이 알려지게 된다는 것 그 자체가 왜 문제일까는 좀 의문인데 이 김행 그 최고위원도 비대위원, 예. 언론사를 운영하셨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언론인 출신입니다. 그러니까요. 네. 의아한데요. 예, 그런데 여기에서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가 방송 언론에서 보도되기 전에 이 사실을 알고 영상을 보고 언급을 했다라는 보도가 이어지고 이제 의문이 제기가 되고요. 또 하나 인터넷 커뮤니티에 역시 보도 전에 관련 글을 썼던 민주당의 보좌관이 있다는 기사가 또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동주 의원실의 최지용 선임 비서관인데요. 네. 22일 오전 9시경에 온라인 커뮤니티에 이제 문제가 된 자막 내용을 거의 그대로 인용을 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큰 사고 쳤다. 미 의회 또는 바이든 대통령에게 폄훼가 될 수 있는 얘기를 했다. 이런 글을 썼어요. 예. 오전 9시니까 이건 심지어 박홍근 원내대표가 얘기를 했다는 9시 반경보다도 30분이나 빠릅니다. 아, 그렇군요. 그렇다 보니까 이 국민의힘 쪽에서 그리고 네. 일부 보수 언론에서 이것이 MBC 유착설의 민주당 쪽 당사자다. 이런 식으로 좀 좌표찍기가 돼서 또 공격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네. 이에 대해서 일단 그 최지용 비서관은 직접 어제 미디어오늘 기사에 해명을 했고 오늘 아침에 또 다른 라디오에서도 이제 설명을 하셨더라고요. 네네. 뭐 대통령실 기자나 MBC 쪽에서 받은 게 아니고 이제 본인도 이미 오전 8시 50분경에 많은 그 SNS 단체 대화방에 이렇게 받은 글 형식으로 일종의 지라시 형태로 그런 내용이 돌고 있어서 네. 본인도 그거를 받아보고 영상도 확인해보고 너무 충격을 받아서 일단 커뮤니티에 공유를 했는데 예. 글을 올렸는데 이게 이렇게까지 일이 커질 줄은 몰랐다. 약간 경솔했던 것 같기는 하지만 나를 수사도 괜찮다. 이렇게 지금 입장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또 하나 궁금한 게 기자님도 네. 혹시 엠바고 해제 전에 그러니까 오전 네. 9시 반경 전에 혹시 이 내용을 먼저 접하신 부분이 있으셨는지 체크해봤는데요. 네. 이 발언의 내용을 제가 접한 거는 8시 53분이었고요. 그래요? 네. 김동인 기자도 그러면 용의자의 한 사람이 죄송합니다. 예. 모 핸드폰을 썼어야 되는데. 그리고 해당 영상을 본 건 저 9시 21분이었습니다. 9시 21분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저도 어쨌든 국회 출입을 오랫동안 했었고 네. 사실상 이런 영상이나 이런 것들은 좀 빨리 돌아요. 그리고 실제로 발언의 내용이 맞느냐를 확인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영상 확인을 하면서 네. 실제로 이런 발언이구나 싶었는데 물론 저는 보도할 수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순방을 따라가지도 않았고 그 풀단에 있는 기자는 아니었으니까요. 네. 그래서 저도 지금 보도가 나오길 기다리고 있는데 어허. 또 관련돼서 이런 소문들도 돌았던 거죠. 지금 대통령실에서 보도하지 말아달라고 읍소 중이다라는 형태의 얘기들도 좀 들어왔던 거죠. 그때가 이제 8시 53분부터 저한테는 이제 9시 반까지 있었던 일들이었던 거죠. 네. 비보도 그러셨군요. 요청은 실제로 또 있었던 일인 것이고. 아하. 다만 어쨌건 언론에서 정식 보도하기도 전에 정치권에서 섣부르게 이런저런 말과 글을 남겼다는 거는 조금 경솔하다는 본인도 그 부분은 비판은? 이제 조금 그렇죠? 당의 피해가 된 것 같다. 예. 그런 차원에서 경솔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박홍근 원내대표도 좀 그렇고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실 그리고 여당에서 MBC에 공문을 보내서 보도 근거를 해명하라고 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이것도 제가 참 최근에 처음 보는 일들이 많은데 네. 언론계에서 26일에 대통령실이 직접 MBC 박성재 사장 그리고 박성호 보도국장을 수신자로 해서 질문을 6가지 보내서 답하라고 공문을 보냈습니다. 6가지요. 그 질문 내용을 좀 요약을 해보면요. 예. 먼저 발음이 정확하게 파악하기도 힘든데 그 자막을 쓴 근거가 뭐냐? 아하. 라고 물어봤고요. 두 번째는 만약에 그걸 기자가 알아서 임의로 판단했다면 네. 대통령실의 확인 절차를 거쳤느냐, 음흠. 반론 보장을 했느냐 이런 질문이고요. 네. 또 하나는 대통령실이 그 보도 나간 다음에 아니라고 했는데 왜 수정을 안 했느냐. 어허. 이것도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이렇게 사실관계가 불분명한데 굳이 미국 백악관에까지 그 입장을 요구한 이유가 뭐냐. 아하. 이런 질문들을 했습니다. 네. 국민의힘 박성중 의원도 마찬가지 질문을 던지면서 심지어 박성재 사장에게 의원실에 언제 올 수 있는지 답해라 라고까지 했고요. 네. 국정감사의 자료까지 이 똑같은 질문으로 자료까지 제출하라 그랬는데 네.
이게 수많은 매체가 그날 진짜 시간차로 약간 MBC가 빨랐을 뿐이지 수많은 매체가 똑같이 보도했습니다. 그랬다면서요. 보수 진보 가릴 것 없어요. 매체 성향 가릴 것 없이. 네. 그런 상황에서 특정 매체 하나를 골라서 아주 자세하게 보도 경위를 제출하라고 최고 권력기관과 집권 여당이 요구하는 것은 이건 정말 처음 있는 일이에요. 초유의 사태라고 할 수가 있고 네. 이걸로 인해서 지금 그 기자 일부와 예. 아까 말씀드린 선임 비서관 이런 분들이 좌표 찍기 일종의 온라인 테러를 당하고 있어서 네. 이거 언론 탄압 아니냐 이런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기자 입장에서 김동인 기자 어떻습니까? 앞서 김민하 평론가는 네. 심지어 광고ሻ이 됐군요. 그 이야기는 광고 듣고 돌아와서 너무 궁금한데 광고 듣고 돌아와서 여쭤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금주의 말말말 김동인 기자, 이봉우 연구원 두 분과 함께하고 있고요. 대통령의 소위 말한 비속어 발언 논란, 그에 대한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의 오락가락 대응 이야기를 하다가 김동인 기자께 질문을 드렸었는데요. 그 질문이 광고 때문에 끊기니까 많은 분께서 네. 지금 문자 또 댓글 보내주고 계십니다. 1607님, 손에 땀을 쥐게 하는 질문과 답변, 귀가 쫄깃하다가 아니 광고라니 무슨 드라마 보다가 끊긴 것 같습니다. 이렇게 주셨는데 앞서 이제 김민하 평론가가 이 상황 특히 네. 대통령실이 방송사에 6개의 질문 저는 그거 보고 검찰의 서면조사서라는 느낌이 들었는데 이 상황이 마치 80년대 보도 통제가 이루어지던 상황의 현대판 같다는 말도 주셨는데 기자로서 솔직히 이 상황 어떻게 보겠어요? 그 질의 내용 그 공문을 보면은 예. 단단히 삐져 있구나. 감정이 느껴지시는군요. 네, 감정이 느껴졌다라는 가장 큰 문제인 것 같고 그리고 좀 한마디 이 말은 꼭 덧붙이고 싶은 게요. 네. 그날 보도를 MBC가 먼저 했다. 그거는 MBC가 의사결정이 빨랐던 겁니다. 아하. 네. 그리고 그 당시에도 뭐 보도를 말아달라는 얘기가 있다라는 소식을 저도 9시 한 30분 이전에 접했는데 네. 기자들끼리 무슨 얘기했냐면 누군가 하나를 보도하기 시작하면 이거는 어디나 다 쏟아낼 것이다. 못 절대 안 막죠. 지켜준다. 못 막죠. 네, 이미 다들 그렇게 생각했던 건데 네. 방죽의 첫 구멍을 뚫었다라는 이유로 지금 이렇게 접근을 하는 것은 예. 사실상 좀 뭐랄까요 방귀 뀌고 성내는 격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심지어 SBS 주영진 앵커는 이틀 전에 뉴스에서 네. SBS 우리가 확인해서 내보낸 거다. 맞아요. 왜 이게 사실 다른 방송사 얘기를 잘 안 하거든요 뉴스에서 다른 그렇죠. 방송사. 왜 MBC한테만 뭐라고 하느냐 이렇게 네. 지금 다른 방송사 앵커도 지금 약간 한탄할 정도니까 지금 그러니까요. 상황이 조금 이상하긴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고요. 김동인 기자가 준비한 말말말은 무엇입니까? 네, BTS 병역 특례에 사활을 건 부산시 정치권입니다. 관련 뉴스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부산시에 이어 지역 정치권까지 2030 엑스포 홍보대사 BTS의 병역 문제 해결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이런 BTS 병역 특례 촉구에 대해 지역사회의 시선은 그리 곱지만은 않습니다. 앞서 박형준 부산시장은 BTS의 병역 특례를 대통령실에 공개 건의한 데 이어 김진표 국회의장을 만나 입법 지원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시행령의 대중에서 또 한마디만 집어넣으면은 그러니까 사실 법 개정 사항도 아닌데 클래식 음악은 사실 690명 정도가 혜택을 받았거든요. 국민의힘 박종철 시의원은 BTS 병역 특례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입니다. 병역 특례라는 자체가 면제가 아니고 대체 복무로 그 국가의 공익과 어떤 엑스포 홍보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민사회단체는 엑스포 유치에 다급한 부산시정이 무리수를 둔 행보라며 나쁜 선례가 되지 않을까 우려했습니다. 네, 부산시에서 2030 엑스포 유치를 위해서 그룹 BTS를 홍보대사로 위촉했다. 네. 알려진 사실이고요. 그런데 부산시장부터 시의회까지 BTS 병역을 면제하는데 집중하고 총력을 다하고 있다. 이 뭔가 좀 이상해 보입니다. 네, 앞뒤가 좀 바뀌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 대목인데요. 지금 BTS는 원래 단체 활동을 중지한 상태이긴 합니다. 그런데 부산 엑스포 홍보대사로 지난 7월에 공식 위촉이 되었죠. 네. 그런데 박형준 시장 국회까지 찾아가서 이 BTS 병역 문제에 대해서 계속해서 설득을 하고 언급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BTS가 군대 가지 않으면 부산 엑스포 유치가 가능하냐? 일단 논리는 이렇습니다. 2030 이 엑스포 개최지 선정이 내년 11월까지 이어지거든요. 네. 그 과정에서 부산시는 1년 동안 이제 홍보를 계속해야 되는데 BTS가 군대 가면 안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네. 아니 BTS가 엑스포 후보지로 부산 홍보하는 거 그게 뭐가 잘못됐습니까라고 하실 분도 계실 텐데 여러 가지 좀 잡음들이 나오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활동 중지를 선언한 그룹이 현재 어쨌든 부산에서 개최하는 엑스포 홍보를 위한 행사에 지금 나서기 위해서 다시
이 단체 활동을 재개하는 셈이 됐습니다. 네. 이 공연을 앞두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문제는 공연 비용이 BTS 측에서 내는 돈이에요. 하이브에서 네, 그렇죠? 하이브에서 70억 정도를 들여서 이 공연을 개최해야 되는 상황이 놓여 있거든요. 그렇다면서요. 그러니까 부산시가 홍보대사 위촉으로 공연도 연다라고는 하지만 네. 사실 재정적인 지원을 하진 않습니다. 부산시도 안 내고 조직위원회도 안 내고 어디서 내냐 했더니 공연하는 측에서 돈을 내고 공연한다. 기업 예. 협찬 얘기를 하고 있는데 기업 협찬도 아직 예. 확실히 가시화되지 못했고 현재 지금 어제 그 MBC 라디오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BTS의 B 씨가 그 출연을 했어요. 스페셜 DJ로. 네. 그런데 이제 부산 콘서트에 대해서 솔직히 얘기하면 지금 공연을 안 한 지 몇 개월이 좀 지났다. 좀 쉬다 보니 체력이 안 되더라라고 언급을 하기도 했거든요. 네. 참고로 이 B 씨는 잠시 후 10시에 방송되는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서 다시 한번 만나실 수 있습니다. 오늘까지 출연을 하신대요. 그렇군요. 저는 못 만나는데. 안타깝네요. 네. 자, 그러면 우리 BTS가 왜 이렇게 부당한 대우를 받아야 하느냐 이런 반발이 나올 법도 한데요. 네, 그렇습니다. 아티스트 스스로 지금 병역을 이행하겠다고는 했는데 예. 굳이 이렇게까지 그 BTS 병역에 부산 지역 정치권이 발벗고 나서는 건 일종의 좀 주고받기로 부산시가 여기고 있는 것 아니냐. 병역 문제를 우리가 도와줄 테니 네. 너희도 도와달라고 이런 그런 식으로 좀 식인가요? 여기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온갖 추측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전 좀 아쉬운 게 이제 한국 정치권이 대중문화예술을 대하는 태도가 겨우 이거인가 이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수단과 도구로만 여기는 네. 그렇지 않겠죠. 안 해야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사인 김동인 기자, 미디어인권연구소 뭉클 이봉우 연구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